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민입니다. 드디어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긴 휴가인 만큼 아끼시는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보면요. 우선 어제 나스닥은 0.58% 하락했고 S&P 500은 0.29%로 아주 약간 하락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가 가장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테슬라 또한 1.41% 정도 하락하면서 여기 이렇게 406달러 정도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S&P 500 Equal Weight ETF인 RSP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고점을 갱신했다가 120일 저항선까지 이렇게 쭉 하락을 했다가 피보나치 관점에서 61.8%의 위치인 여기 이 위치만큼 반등을 했다가 어제 하락과 함께 딱 멈춰진 상태인데요. 이제 여기서 S&P 500이 추가로 더 오르지 못한다면은 여기 이러한 상승은 기술적인 상승이 되는 것이고 머지않아 다시 여기 갭을 채우러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S&P 500과 나스닥의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또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차트 동안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엔비디아는 어제 무려 3%가 하락하면서 지난 상승을 먹어버리는 형태인 bearish engulfing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기 장대 음봉을 하루빨리 위로 뚫어버리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시 엔비디아는 하락하면서 24년 11월부터 시작된 여기 박스장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를 봤으니 테슬라도 한번 보겠는데요. 테슬라의 경우는 거래일을 기준으로 실적까지 딱 3일 정도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적에 대한 우려에 더해서 특별한 호재성 이벤트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매수세가 잡히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 여기 412달러의 이 저항선이 뚫렸기 때문에 이제는 384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상태인데 실적날 테슬라가 보여줄 수 있는 변동성은 이렇게 8.2%로 실적이 잘 나오면은 테슬라의 주가는 8.2% 이상 올라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실적이 못 나오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8.2% 이상 또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만약 테슬라의 실적이 잘 나왔고 그로 인해 프리장에서 시작할 때 4-5% 정도가 올라가 있다라면은 여기 earning related implied move를 보시면은 8.2% 이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약 3에서 4% 정도가 더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매수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지표를 공유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지표는 매일 조금씩 변동이 생기는데요. 테슬라의 실적 전날을 기준으로 이 수치가 더 높아진다면은 노려볼 수 있는 추가 수익 또한 더 많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겠습니다. 비록 테슬라의 주가는 조정을 받아서 406달러에 위치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이러한 조정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해 10월 23일날 테슬라를 상으로 크게 실적 베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테슬라가 약 1주년 기간을 기준으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경우 설사 이렇게 실적에 있어서 미스가 났다고 해도 상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다라면은 반대로 실적 발표가 되기 전 기대감에 넘쳐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면은 설사 컨센을 넘는 실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확률적으로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순히 이러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24년 3분기 실적 전에는 여기 이렇게 제가 기록해 놓았듯이 로보택시대의 실망감으로 하락한 상태에 더해서 제가 매번 멤버십분들께 분석을 드리는 수급 현황은 가장 약함을 가리키고 있었고 콜옵션 프리미엄은 매우 낮으며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테슬라는 그때 200달러 초반이었던 만큼 프리미엄 대비해서는 저평가였고 4번 연속 실적 미스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 베팅하기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표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아직 실적까지 3일의 거래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만 1월 25일을 기준으로 어떠한 상태인지는 이미 멤버십 분들께 여기 실적 베팅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 드려 놓았고요. 1월 28일에는 실적 베팅하기에 확률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 제가 한 번 더 분석드릴 예정이니 혹시라도 꾸준히 트래킹을 해나가고 싶으시다면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분석을 이어나가기 전에 제가 노파심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콜옵션 프리미엄 지표라던가 지금까지 테슬라의 실적 정황 그리고 그것 외로 수십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잡아놓은 평균 어닝 퍼 쉐어와 주가와의 상관관계부터
밸류에이션, 그리고 2020년 출고량 전망 등 수많은 자료들까지 간간히 제가 유튜브에 공개드리는 자료들은 결코 무료가 아닌 높아진 환율 덕분에 매년 제가 4,500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로우 데이터를 받아서 제가 또 가독성 있게 가공한 자료들입니다. 제가 홍보를 할 때마다 중간중간 저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있는 자료를 그대로 퍼나라는 식의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말 월가에서 취급하는 데이터들을 받아서 가독성 있게 재가공해서 분석에 임하고 있고요. 그런 투자들은 몇 안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제 분석을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멤버십 비용은 업계 최저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홍보라는 것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이즈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제가 유튜브에 공개된 자료들은 단 한 개도 무료가 아니며 이런 홍보 활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월가에서 사용하는 자료들을 이용해서 또 분석을 공개드릴 수 있으니 너무 나쁘게만도 생각하지 않아 주신다면 저희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분석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실적을 앞두고 주가는 적어도 며칠에 걸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와 같이 실적 전인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약 6% 정도의 하락은 썩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24년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여기 이렇게 19% 정도 하락을 하였는데 그때는 로보택시라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19% 정도 하락을 하였는데 19%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은 거래 기간 동안 추가로 약 4에서 5% 정도 더 하락한다라면은 그래도 실적을 우려한 나머지 주가 하락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실적을 앞두고 있지만 그것 외로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반도체와 빅테크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금요일날 발표된 매크로 지표 결과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컨센보다 약한 지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도움된 자료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용물을 좀 더 깊게 체크해보면은 다행이라는 것보다는 우려가 더 많았는데요. S&P 글로벌 PMI 측에서 발간한 리포트 내용을 실제로 들어가서 읽어보면은 1월 일자리의 성장률은 지난 2년 동안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할 정도로 일자리 시장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게 되면서 제조 쪽이나 서비스 쪽의 산업들은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여기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것은 우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특히나 일자리 시장이 강하고 이로 인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연준으로부터 긴축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까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매크로 데이터를 체크할 때 중요한 것은 데이터 하나하나가 추세를 바꾸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근원 CPI가 이번에 컨센 대비해서 낮은 수치가 한 번 나왔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사라졌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추세가 어떻게 이어지느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6개월을 기준으로 물가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지 여기 이렇게 US Empire State Manufacturing Survey와 Philadelphia Prices Paid Index, Kansas City, 그리고 US CPI까지 전부 다 들고 왔는데요. 이 4개의 지표들은 서로 동일한 상관관계에 있으며 대다수가 CPI의 선행지표로 이미 CPI를 앞질러서 전반적인 물가 트렌드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와 매크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테슬라의 경우는 실적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매수세가 붙지 않아서 하락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매크로의 흐름 또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방향으로 잡히고 있어서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테슬라가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면 주가는 약 8에서 9% 이상 오르면서 적어도 테슬라 자체적인 센티멘탈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테슬라 상으로 옵션 세력들은 다음 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특정한 위치에 집중적으로 포지션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게 잘 이어지는지는 잘 지켜보고자 합니다. 이제 연말의 시작인데 구독자 모든 분들 푹 쉬었으면 좋겠고요. 25년도 꾸준히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